2016년 4월 22일 금요일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25세의 미셸 랭은 시내에서 쇼핑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미셸은 1991년 1월 29일 화요일 중국의 청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멍메이 랭, 다른 나라에서는 미셸 랭으로 불렸습니다. 미셸은 중국에서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고 그녀는 시드니의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미셸은 다행히 시드니에 사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미셸의 이모는 현지인과 결혼했었고 미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모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방을 하나 미셸에게 내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줬습니다. 2016년 4월 21일 금요일 미셸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 쇼핑하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시내에 들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미셸이 시드니 중심부에 있는 상점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셸은 그날 시장에서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2분에 기차역을 나왔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오후 4시 42분 이모의 아파트의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그날 저녁 친구들과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게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셸이 이모 부부와 사촌과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은 마지막에 포착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필이면 미셸의 이모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출장을 간 상태였고 사촌은 가족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이모가 없는 집에서 한동안 미셸은 이모부와 어색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미셸이 사라진 지 3일 동안 이모부는 저녁 늦게까지 일했고 해가 떠 있을 때는 잠을 잤으며 그가 일어났을 때는 미셸이 캠퍼스에 있거나 친구들을 만났다고 이모부는 말했습니다. 이모가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셸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미셸의 침실을 찾아봤고 그곳에서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사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모부 대릭이 미셸을 찾기 위해 전화도 여러 번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셸이 사라진 지 4일 후인 2016년 4월 25일 저녁입니다. 대릭과 이모가 함께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고하기 전날 4월 24일 그녀는 이미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하이킹을 하던 사람이 바다 쪽을 내려다보다가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170cm 정도 되는 아시아 여성을 발견했다고 보도를 냈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위해 이모의 아파트에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모가 얘기하는 중에 계속 이모부 대릭이 끼어들며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셸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며 그 남자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국은 대릭이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떠나면서 그의 차량을 메모해놨습니다. 그 차는 먼지로 덮여있고 상당히 더러웠습니다. 대릭은 진술서에 미셸이 최근에 데이트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냐는 질문에 4월 21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보았고 함께 샐러드를 먹고 영화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셸은 새벽 1시쯤에 침실에 자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대릭이 다음 날인 22일 오후에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미셸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3일에도 그녀가 보이지 않아 집에 언제 오냐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23일 토요일에 그는 집에서 TV나 보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늦게 일어나서 이모를 데리러 기차역에 갔고 미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미셸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총 31개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찔리고 절개됐고 둔기에 의한 부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에는 9개의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2개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긴 상처로 보인다고 합니다. DNA 감식이 이뤄진 후 다시 대릭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릭은 갑자기 변호사를 요청했고 이것으로 인터뷰가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대릭은 법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다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 당국은 대릭의 휴대폰 데이터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24일 새벽 미셸이 발견된 해안에 대릭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서 TV만 봤다는 것과는 다르게 그는 자기 어머니 집에도 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한 차량의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데릭은 사진이 흐릿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데릭의 차량을 메모할 때 먼지와 흙 때문에 더러웠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미셸이 발견된 곳으로 가는 길은 온통 흙길이었습니다. 이제 데릭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그 기간 기억 상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본인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지만 공식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휴대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그의 휴대폰에는 미셸이 샤워할 때와 잠자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셸의 사촌은 사실 데릭에게는 의붓딸이었습니다. 미셸의 비디오 말고도 사촌의 것들도 찍혀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옷을 입는 장면 등 데릭의 추악한 행동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그의 의붓딸이 자고 있을 때 그녀에게 어떤 액체를 흩뿌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미셸과 사촌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와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셸이 사라지는 날도 모두 기록했었습니다. 4월 22일 미셸의 손은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아놨습니다. 그녀는 굴욕스러운 자세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데릭은 아버지와 전화했었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데릭이 평소 같지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4월 23일 오후 6시 21분 데릭은 그의 어머니와 길게 통화를 하고 곧 어머니 집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3시 19분에 그는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의학적으로 이 시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 37분에 데릭은 주유소에 들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료수를 마시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 4시간 뒤 7시 27분에 데릭의 차가 미셸이 발견된 곳에서 찍혔습니다. 데릭은 절벽까지 가서 미셸을 던진 후 20m 넘게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데릭은 9시 19분에 휴대폰으로 절벽과 그 아래의 사진을 7장이나 찍었습니다. 데릭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2명을 만나게 됐고 급하게 도망치듯 부모님 집으로 갔고 단 10분만 머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 타국에서 미셸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데릭은 일부러 연기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재판받지 않으려 꼼수를 썼지만 당연히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고 재판받게 됐습니다. 데릭은 4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4년 6개월 후 가석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이 모두 끝을 맺는 줄 알았지만 데릭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2019년 11월 데릭의 재판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기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나이 든 여성이 USB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그녀의 딸이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집에만 계시던 분인데 어떻게 이 USB를 가지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전혀 데릭과는 접점이 없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USB에는 2016년에 있었던 미셸이 사라진 날의 모든 기록, 영상과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너무 과학적이라 보여드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데릭은 2019년 12월 18일에 다시 법정에 섰고 2020년 10월 1일에 추가로 판결받게 됐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추가로 징역 20년을 더 받아 총 6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파괴한 가족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셸의 이모는 출장에서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호주의 데릭 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